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수학 티아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랑스어로 배우는 초등 수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나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길진 않아요. 길진 않고 짧게. 아마 지금 약간 이렇게 조정이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건 이제 프랑스 수학인데, 수업을 듣든 안 들으시든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메스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왜 프랑스인가, 그리고 수학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 싱크 지금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소리는 조금, 네,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83인데, 83이 뜻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네, 오늘은 2024년이 8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2024년이 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다가 좀 새로운 도전? 왜냐면 우리가 시작을 안 하면 뭐든 시작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누구지? 탐나 힘나니 맞췄어요. 올해가 83일. 맞아요. 타자가 느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헝가리어를 배우게 됐는데, 헝가리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배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헝가리어를 배우게 됐고,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배웠으면 나았을까, 커서 배웠으면 나았을까, 나중에 되면 나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안 하면 시작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 수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 수학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덕분에 프랑스 수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뭐 IB 이야기도 워낙 많이 들으시고, 바칼로레아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한국도 지금 KB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연구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호. 이 수능을 만든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1900년대 일본이 와서 한국에 만들고 나서, 일본은 지금 제2비로 바뀌었고 우리는 지금 수능 시스템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 더 수학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프랑스 수학에 대한 게 조금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왜 프랑스인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바칼로레아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아시아 파트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어 있는 부분이 hour이란 부분이거든요. 4시간이라는 거예요. 수학을 4시간 동안 해요? 네, 진짜 4시간 동안 해요. 진짜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4시간 동안 한다는 뜻이 뭘까?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거 아니까 절대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소개. 저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요게 1번 문제거든요. 근데 1번 문제가 이렇게 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파트에 앙 되어 있는 것처럼 파트 1, 파트 2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트 1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했다. 우리 말로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스위트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하면 시퀀스가 되고, 프랑스어로 하면 스위트가 돼서 수열 파트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는 수열 문제를 풀어서 정답 맞추는 그런 시험을 봤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냐, 요런 수열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깔끔하게 하면 돼 있으면, 이제 우리 그 영어랑 비슷하시니까 영어랑 프랑스어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산을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꽁죽 뒤 하면 이제 추측해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런, 우리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뭐죠?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배웠구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약간 손으로 그리는 순서도 약간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을 가지고 컴퓨터로 이거가 내가 이제 규칙은 찾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번째까지 가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마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마에서 70도가 넘어야지 가마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70도가 넘었을 때가 점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얼마면 열까 하는 걸 그냥 코딩의 프로그램에서 그냥 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수열 파트가 코딩이랑 연결되고, 그럼 이게 또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거를 미적분이랑 연결되고, 그래서 코딩으로 몇 번째 이제 체크하고 나면 이거를 미분 또는 적분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함수로 보는 요런 파트가 바칼로레아 문제고, 이걸 손으로 4시간 동안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파트 B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랑스어여가지고 여기 이제 아부함이 이제 400 그 나무이거든요. 나무, 네,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지금 한창 핫한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예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수능이 바칼로레아라 하면은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은 유럽인들이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는 시험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IB가 나오는 거고, 이 IB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달라요. 1시간 30분이죠. 1에서 9번. 그럼 조금 다르다는 게 알아차리시겠죠. 아까는 바칼로레아는 4시간이었고 문제가 한 5개 정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90분 동안 9문제를 푸니까 문제 자체가 좀 더 심플해지겠죠. 뭐 IB 중에 이것도 이제 뭐 최근 문제인데, 원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얘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에 있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되시겠죠? radius 구하여라. 그리고 shaded area 이쪽 부분의 영역 구하여라. 그럼 이게 또 조금 어렵다. 그럼 이제 중학교는 얘들은 중학교 시험을 쳐서 또 학교를 가요. 그래서 중학교 문제도 좀 몇 개 가지고 와봤고, 이렇게도 되어 있구나. 프랑스어가 많아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르다는 건 좀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수능이라고 해서 그 시간 동안 객관식으로 문제 풀어서 답 체크하고 OMR 카드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내신도 마찬가지 그 범위 내에서 문제 풀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동안 굉장히 긴 서술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저는 지금 한국도 가르치고 뭐 IB, 뭐 SAT, 그 다음 바칼로레아 여러 개를 가르치게 되면서 한국의 프랑스 수학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수학은 무엇일까인 거예요. 수학이 중요하다고는 다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수학이 뭘까? 근데 수학이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잘하지 않으면은 수학 얘기 꺼내기가 되게 꺼려져. 왜? 대체로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고 이미 평가가 들어와 있어. 잘한다, 못한다. 그렇다면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뭐 거의 50분이죠? 초등학교니까 40분, 45분, 50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교과 시간이고, 시험 시간 동안 똑같아요. 50분 동안 주어져 있는 약 한 뭐 25개에서 30문제를 막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계산이 일단 빨라야 되고 계산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는 연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으로 간다, 그리고 내신 시험 대비로 간다 하면 연산은 꼭 가야 되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야. 왜? 연산이 빠르다고 연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문제를 이해하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능력, 응용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크게 치면 연산, 개념, 응용 3가지를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프랑스나 미국은 다른가? 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은 그 시간을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 필요한 업무 능력이 좀 달라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긴 4시간짜리를 뭘 저렇게까지 써내려 가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은가? 저만 궁금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저도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허용을 해줘요. 허용. 사실은 우리가 뭐 엄마표, 뭐 영어, 엄마표, 수학 이런 것들 할 때 이걸로 입시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탄탄하게 가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학교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화면이 너무 작죠. 여기서 보면 여기 중학교가 말이 안 되게 우리가 아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가요? 분수에 대한 부분이 중학교 파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부분.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때 분수를 처음에 배우고 분수가 아주 큰 고비인데 분수를 배우고 나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우고 나서 비를 배우고 비율을 배우고 이걸 배우고 나서 비례식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서 함수를 배우고 이게 나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면서 분수에 대한 영역이 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분수를 자꾸 피자. 똑같이 나누는 거. 뭐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져 있는 거. 근데 이 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책이 그냥 한 권이에요. 중학교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요렇게 된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파트를 배우고 나서 안에 있는 문제가 색깔별로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 중학교 1학년, 여기에서 오렌지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밑에 나오는 레드 파트는 중학교 3학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또 따라갈 수 있고 늦더라도 또 따라갈 수 있고 늦더라도 또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분수에 대해서 통분하고 그리고 덧셈 뺄셈 하는 부분이 중학교 때 또 반복이 되고 많은 부분에 허용 반복이 있어서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선행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논란에서는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것보다도 정말 그 나이에 해야 되는 수학이 뭘까? 그리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풍부하게 가는 우리가 다 똑같이 어떤 나이가 되면 뭐 몸은 다 나이가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컬러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컬러가 확실해지는 거랑 컬러가 다 다른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 나눠왔구나. 중학교 1학년 파트예요. 7분의 9가 중간에 블랭크를 찾아서 7분의 17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2, 3학년도 풀 수 있어요. 3학년 정도면. 그런데 이 내용이 프랑스에서는 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프랑스 학교로 보내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다른 나라의 프랑스 또는 미국 또는 독일 다른 나라 이제 교육과정을 제가 하다 보면 저한테 좀 여유가 생기는 건 얘들이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데 훨씬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해요. 그럼 뭐냐면 그만큼 기초를 다질 시간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를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분모가 같은 덧셈 뺄셈이 중학교 2학년으로 가 있죠. 그리고 하물며 또 이것 또한 계산기를 많이 써요. 예상. 그리고 여기 분모가 다른 거. 분모가 다른 부분은 중학교 3학년 파트죠. 왜냐하면 이게 통분해야 되고 최소 공배수 찾아야 굉장히 복잡한 거. 사실 이렇게 해외 교육과정을 가르치다 보면 한국 아이들이 못할 때 아까도 좀 전에 이제 중학생 수업할 때도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음수 파트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인류는 1400년 동안 그걸 굉장히 힘들어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봤던 사람들 내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 애가 왜 이렇지 우리 애가 왜 이렇지 불안하다 우리 애가 왜 이렇지 또는 구구단만 잘하면 우리 애는 천재 아닌가 뭐 이런 하나하나의 기준보다도 좀 다른 좀 넓게 크게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수업도 하고 초등도 하고 중등도 하고 고등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한국부터 미국 프랑스 수능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한테 수학을 보는 이제 그 스펙트럼은 좀 많이 넓은 편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 좀 더 여유가 생기죠. 그냥 가야 될 곳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지체를 하더라도 여기서 뭘 반복하면 되겠다 이런 게 조금 더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통분 약분하는 파트가 여기서는 이제 중등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요렇게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재로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재로 하는 건 여기 책이 있어요. 요렇게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재로 하는데, 많은 부분 아까 앞에서 그런 바칼로레아 문제에 관심 있으시고 또 선생님들도 되게 관심 많으신데, 걔들은 다 이렇게 페이퍼로 써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프랑스어가 조금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번역기를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는 게 또 안 되기도 하고, 여차저차해서 좀 기초적인 걸 하면 뭐가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우기는 또 좀 그렇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숫자로 되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수학도 하고 언어도 하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에 뭐 5명이든 10명이든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빵집 중에서 뚜레쥬르라는 빵집 있죠. 뚜가 모든이란 뜻이고 레쥬가 데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브리데이라고 해야 될까, 매일매일 모든 날마다 빵이 구워지는 빵집이 뚜레쥬르. 그러면 뚜 레쥬 연결해서 뚜레쥬, 저 집은 저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뭔가 이렇게 뚜 레쥬, 우리가 이렇게 단어 몇 개만 알아도 프랑스어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몽쉘통통이라는 그 과자 보면 몽 나의, 쉘통통 아저씨, 모 남이라는 볼펜을 보면 몽 나의, 아미 친구, 이렇게 우리 삶에서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어가 한두 개씩만 알아줘도 뭔가 아이들한테는 세상이 또 열릴 것 같다.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나라의 언어가 몇 개씩 늘어난다 해도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했고, 이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요렇게 주인공이 5명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 4명이랑 공룡이 나와가지고 같이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단원이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요렇게 첫 번째가 밑에 1페이지랑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숫자 쓰기부터 다시 배워요. 사실은 숫자 쓰는 거 우리 애들도 보면은 숫자 못 쓰는 애들 되게 많죠. 일단은 그냥 그림으로 따라가는. 근데 프랑스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글씨 쓰는 거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글씨를 잘 못 쓰긴 하지만 글씨 쓰는 거, 끊임없는 반복, 그리고 기다림, 허용, 이런 부분이 많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좋아. 그런데 나는 프랑스어를 몰라.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번역기 돌려서 프랑스 책을 보기 시작하는 게 프랑스어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신, 제가 쳤죠. 치신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친, 이제 뭐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컬러, 꼴레, 요렇게 해서 앙트, 엔터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프랑스어도 조금 배우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주어, 그래서 간단한, 아주 간단한 기초 문법이라든지 간단한 동사 위주로 하면서 그림들 보면서 프랑스 수학을 이제 맛보게 하는, 저는 그렇게 이번 수업을 기획을 한 거고, 여기 3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제 1페이지는 1에 대해서, 그럼 2페이지는 2에 대해서, 그럼 3페이지는 3에 대해서 하겠죠. 근데 3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손가락을 하듯이 제일 처음에 손가락에 대한 거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큐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이는 뭐 도토리라든지 구체물을 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또 마찬가지 이걸 하고 나서 주사위랑 연결시키고 숫자랑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또 마찬가지 글씨 쓰는 거. 그럼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양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숫자를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얘는 몇 개다 몇 개다 카운팅 할 수 있는 거, 이런 매칭하는 게 사실은 요 나이 때 필요한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초에 충실하면서도 여유도 있고 많이 허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취학인 아이를 가지신 분도 오케이,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부모도 오케이. 그리고 또 이런 프랑스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다 오케이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수파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5, 6세 강의를 할 때 제가 했던 거는 5, 6세 수학은 같다 다르다가 구분되는 거다. 방금 들으셨어요? 5, 6세 수학은 엄청난 걸 한다라기보다 이거와 이거는 같고,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류하기 같다, 또는 이제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그래서 크기가 달라진 거, 모양이 같은 거, 요런 부분인데, 요 파트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네. 그럼 뭐 그냥 그림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은 색깔끼리 이어봐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요런 문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벤치를 같은 것끼리 이어서 벤치를 완성하는 거.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재밌죠? 이제 컬러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색깔별로 컬러에도 그 컬러마다 우리가 그냥 블루가 다 검정색이 아니라 블루에는 블루색, 자운에는 자운의 색, 그 다음 후즈에는 후즈색, 그리고 베으떼는 베으떼색. 그래서 그냥 그 글자를 보면서 색이랑 바로 매칭이 되게끔. 그래서 얘는 무슨 색깔인가? 같은 색깔, 같은 것끼리 이어서 하프를 완성하고 벤치를 완성하고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요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링크 등록하시고, 그래서 16일날 마찬가지 조금 더 이런저런 OT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23일부터 10일까지 그러면은 OT 하나, 그리고 뒤에 8에서 전체 9주 동안 남은 83일 동안 이제 또 프랑스에서 책이 와요. 요 책은 다 선물로 한 권씩 드릴 거고, 책장에 하나 꽂아 놓으시면 심심할 때 꺼내서 보시면 은근히 프랑스어를 듣다 보면 뭐 제가 좋아서 그런지 들려요. 들리고 보이고, 이게 시작점이 되면 우리 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에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줌으로 진행이 돼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나와서 독일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프랑스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온 애들이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아직 수업 중에 한두 문제씩만 제가 수업 시간에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성인으로 하는 것도 교사들 라인으로만 해봤고, 일반인 대상을 처음 하는데 뭐 영어랑 거의 비슷해서 유추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림만 봐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맛보기, 또 시작점, 이런 부분에서 오픈하는 개념입니다. 20분 준비했는데 벌써 28분이라서 사실은 시간은 다 됐어요. 맥시,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프랑스어 한 거는 2000 몇 년이지? 학교 2019, 2018?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엔 바칼로레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중학생, 초등학생들 들어와서 초등도 하고 중등도 하고 이렇게 좀 봤죠. 책 한 권을 9주 동안 다 보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학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8주면 이제 두 달 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끝났어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는 개념으로 지금 목표는 한 권을 다 보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도 많아서
큰 테두리를 제가 해드리면은 또 복습하시고, 또 아이가 있다면 아이랑도 같이 한번 보시고, 또 네,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그리고 읽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걸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프랑스어를 안 했어요. 이제 뭐 뿌티꾸라고 이제 그 이제 프랑스어 미니 특강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프랑스 수학을 하고 싶어서 시작은 했는데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 그 뭐죠, 국제 도서관에 갔는데 프랑스 칸에 갔는데 이게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 읽으시겠다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동안 우리가 프랑스어를 벌써 한 달 이상을 했는데 모르면 안 되지 하면서 프랑스어 미니 특강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좀 알고 또 보고 읽고, 아 이렇게 반복하면 또 느는구나. 그 도서관 한 지가 그죠? 막 오래되진 않았죠? 그때부터 미니 특강에서 한 3번 했나? 근데 벌써 지금 눈에 막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아까 봤듯이 1페이지 1, 2페이지 2, 3페이지 3 해서 여기서는 초등학교 1학년 파트, 이건 세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수가 이제 1에서 안에 구성은 이제 페리어드라고 해서 5개 구성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5개 구성으로, 첫 번째 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주기, 요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안에 부분에 또 영역별로 되어져 있어서 논부 파트가 이제 숫자 파트인데, 보시면 네, 딱 100이면 끝나죠. 1에서 100까지고 연산 파트. 근데 저희는 이제 뭐 하루에 한 페이지 이런 건 아니고, 아마 하루에 제가 나가는 게 이게 전체가 140페이지 정도 돼서 얘를 20페이지씩 하면 7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습 문제 빼고 보통 한 15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 7, 8주 하니까 얼추 전체적인 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반복해서 보는 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그 다음 지금 사실은 책 주문은 세빼까지만 주문을 받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초등 1부터 초등 6까지 이제 다, 사실 초등 6은 아니고 초 5까지인데 그렇게 책을 다 구비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재 연구하시려고 학교든 이쪽에서 또 책을 추가 구매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핸드폰으로 듣고 노트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연산 위주로, 일반적으로는 연산 위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연산이 다가 아니라, 좀 전에도 중학교 1학년 수업하는데 연산을 약속하는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트, 나를 가 더하기 나 더하기 1이라고 연산을 약속하자. 이럴 때 뭐 1하트 5가 무엇인가, 이런 게 중학교 1학년 파트인데, 이 친구는 이런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외에 이런 걸 별로 안 해봐서 이런 부분이 그냥 규칙성 나올 때 몇 번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별로 익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좀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의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수학적인 나이를 좀 보면 좋겠다. 수학이 많이 노출된 나이는 6살이지만 노출된 걸로 치면은 8, 9세인 아이들도 있고, 나이는 14살이고 15이지만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 7세,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월 과정은 한국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어떠한 부분에 가셔도 옆에 이제 뭐 미국 쪽도 있고 영국 쪽도 있는데, 초등 저학년은 이제 한 자릿수,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이렇게 가죠. 보통은 미취학 때는 한 자릿수까지. 그래서 저는 조금 최저를 잡는 편인데 5, 6세는 5가지, 그리고 7세까지는 숫자 10가지, 10 채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 1부터는 10을 넘어서는 거, 그리고 나서는 복잡한 거는 말고 크게 되는데 여기서 붙여져서 가는 거. 그래서 프랑스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가면서 계속 많이 반복을 해줘요. 미국 수학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미국도 좀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글밥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예민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 쪽 오는 아이들은 이제 초1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아니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면서 좀 적응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로 이제 배우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외국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좀 오는 편이에요. 교재는 그 학교에서 쓰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프랑스는 크게 뭐 나단 쪽 책도 있고, 얘처럼 마그나트 책도 있고, 출판사가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려면은 출판사가 어딘지 무슨 책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요거는 이제 해피메스 행복한 수학 블로그 가면 제가 프랑스 수학 책 주문하는 방법인가? 뭐 이렇게 아마 포스팅을 하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한 권 9주 동안, 네, 근데 첫 주는 책을 본다라기보다 아마 프랑스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바칼로에라나 IB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얘기할 것 같고, OT, 네, 첫날, 그래서 8주 정도 진짜 진도 나가는 거는 수 파트, 연산 파트,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 측정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밤 10시가 너무 늦으신가요? 시간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수업 있어가지고 수업이 끝나는 건 사실은 8시 반 이렇게 끝나서 9시 이렇게 10시 너무 늦다 하시는 분도 있고 9시가 적절하다 아니면 10시가 좋다 하시는 분도 의견이 있긴 했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막 엄청 사실은 뭐 많이 홍보를 안 해서 또 그동안 방송을 또 거의 라방은 진짜 오랜만에 하죠. 엄마표 안 한 지가 좀 됐고 지금은 이제 고3들도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쵸. 요새는 IB, SAT, 바칼로레라 다 해야 돼서 네. 1시간 정도예요. 1시간 정도.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1시간 정도 그래서 조금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런 게 포인트고 요런 걸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교재들이 다 나가니까 그 책에서 궁금하신 것도 올려보시고 또 숙제도 잠깐씩 하시고 요거 말고 다른 수업에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아이디어 많이 가져가시긴 했어요. 근데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했더니 우리 그러니까 학부모님 쪽에서 아이 같은 경우에 엄마가 여유가 생기면 진짜 의외로 아이들이 되게 잘 느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부분이 좀 그냥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뿌듯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제가 올해 수업이 다 바뀌었어요. 선생님 수업 듣고 여유가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한국 그 수학을 가르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뿌듯하죠. 그리고 또 저는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집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좀 하나하나 봐주기보다는 그냥 끌고 가다 보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좀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니어가지고 막 책이 어렵다라기보다 이렇게 심플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핵심이 들어가 있고 좀 거추장스러운 게 빠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저는 그게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바칼로레라 문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 소개하고 싶었는데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했어요. 혹시 오늘 보여드렸던 IB나 그 바칼로레라 파트 고등학교 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네, DM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에 구글 번역기 뭐 팝하고 번역기 있잖아요. 그냥 프랑스어, 한국어에서 그냥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볼 수 있죠.
프랑스 하나 엄마 너무 멋지겠는데요. 진짜 하나도 몰라도 누나. 초면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애들이 프랑스어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영어랑 비슷하니까 이거 영어 그거 아니에요? 영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영어로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차피 언어다 보니까 뭐 그쵸,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오히려 더 좀 근본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프랑스어 특징이 있어요. 여성형, 남성형, 그리고 동사도 되게 여러 개. 근데 뭐 우리는 이걸로 책이나 뭐 그런 뭐 에세이를 쓸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림만 봐도 뭔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왕초보 괜찮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제2외국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알면서 시작을 했겠어요? 그냥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해서 아베세드부터 그냥 배웠고, 그리고 읽혀 적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제가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바칼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뭐 그렇죠. 교재는 이제 영어, 프랑스어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도 막 다 안다라기보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언어를 하나 하는 거는 내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같다? 뭔가 나한테도 내가 이렇게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시작점이고, 뭔가 내가 약간 좀 걸음마하고 있는 느낌? 그런 부분에서 허용과 여유와 그쵸, 여유와 허용을 배우죠. 그래서 막 애들이 되게 못한다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나도 헝가리어에는 3세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애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오라고 해서 공항 한국 잘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쵸,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좀 즐거운 스트레스는 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3달 정도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문을 좀 보고 있는데, 전 진짜 싫어하는데 작년에 몇 번 듣고 또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문, 나는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지금 한국 수학 교육이 들어갔어요. 프랑스로. K-팝 다음에 K 수학이 지금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개념, 예제, 유제, 개념, 예제, 유제. 정말 공부하긴 딱이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풀어놓은 공부 방식에서 한국 스타일의 수학 교육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한국 스타일에서 조금 더 풀어지는, 조금 더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을 써보는 이런 교육이 또 들어와서 양방향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강의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셨군요. 네, 이것도 치워도 되겠다. 뭐 한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아니어도 평소에 그냥 뭐 다른 거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책에 보면은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좀 더 볼 수 있는데, 코딩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활동들이 좀 더 있어요. 교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교사 라인들 했어가지고 뒷부분에 이렇게 수카드 있고, 또 마찬가지 수카드. 그냥 심플하죠? 얘네들은 손으로 숫자 쓰기 엄청 많이 해요.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된다,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고, 뒤에는 이렇게 프랑스 돈에 대한 거, 유로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고, 그리고 시계 보는 거. 그래서 교구가 아주 많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요 정도 있다. 굉장히 그냥 선택과 집중이 좀 많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또 프랑스어는 재밌는 게, 우리 보통 다 숫자는 10진법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20진법 써요. 특이하죠? 20진법. 20, 20, 20, 20, 20, 20. 20씩 연결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숙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미리 한번 보고 오세요. 예습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뭘까요? 하고 이제 문제 내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부분이 막 많이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냥 페이지에 그림이 좀 많고 글씨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도 이런 구성으로 배울 수 있구나. 뭔가 좀 난잡하지 않다? 좀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볍게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